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저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당뇨 그리고 당뇨 치료에 중요한 혈당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찬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 그리고 혈당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혈당이란 무엇인가요? 혈당이란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을 이야기하고요. 네. 보통 혈액 데시리터당 몇 미리그램이 들었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순 당류로 흡수되거나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분해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이 혈당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의 한 종류라서 꼭 필요하게 우리가 흡수하게 됩니다. 혈당이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당뇨를 체크할 때 혈당을 체크해서 당뇨인지 아닌지 파악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거든요. 당뇨병 환자에게 그만큼 혈당 체크 중요한 거겠죠? 당뇨 환자에서 혈당 체크는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혈당이 아주 높지 않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높은 혈당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혈당이 현재 높은지 아닌지는 반드시 측정을 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정상인에서 공복 혈당은 100을 넘지 않고 식후 2시간째는 140을 넘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에서는 혈당이 공복은 한 80에서 130 사이, 식후 2시간의 경우에는 180 미만을 유지했을 때 장기간 지속이 되더라도 합병증 발생이 적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혈당 측정을 통해서 자기가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수준의 혈당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매일 혈당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체크할 때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실 때 공복 혈당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공복의 혈당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를 8시간 경과한 상태를 공복 혈당이라고 합니다. 이때 혈당을 측정했을 때 정상인은 100을 넘지 않고요. 100에서 125 사이가 나온다면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에서 사용 중인 혈당 체크기는 빠르고 편리하게 측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심되시는 분들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굉장히 많은 성인병에 있어서 당뇨병이 위험인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당뇨병 그만큼 위험한가요? 때로는 혈당이 600에서부터 1000에 이르는 아주 심한 고혈당 때문에 당장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로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는 그런 당뇨병 상태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라고 하면 정상보다 좀 높은 상태의 180에서 한 400 정도 혈당들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환자분들은 당장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병이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뒤에 실명이나 다리 절단,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분명히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임신성 당뇨와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으시고요.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 차 임신부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체중 관리도 어렵고 운동을 하는 것도 힘이 든대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요. 금방 쉽게 피곤해져요. 임신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개월수가 늘어가면서 혈당 수치도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임신성 당뇨를 조심하라고 친구들이 그러던데 임신성 당뇨 뭔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임신과 당뇨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죠. 임신성 당뇨라고 하면 이전에 당뇨를 진단받은 적이 없던 환자가 임신 주기에 따라서 정기 검진을 하면서 고혈당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임신성 당뇨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임신성 당뇨병은 약물 치료 없이 생활습관 조절이나 식이 조절을 통해서 잘 조절되기 때문에 가까운 내과에서 정기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산부인과 정기 검진상에서 태아가 좀 크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임신성 당뇨의 경우에 산모나 태아와 연관된 위험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임신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그 위험이 태아나 산모에게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임신 전에 주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혈당을 조절한 뒤에 계획된 임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임신과 당뇨가 꽤나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이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임신성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 목표는 공복 혈당 95 미만, 식후 1시간 혈당이 14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이 120 미만으로 조절 목표를 잡게 되는데요. 네. 이것을 위해서 하루 7번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당뇨 환자랑은 달리 임신성 당뇨 환자는 또 태아가 자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당류나 음료, 혹은 가공식품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식사 후에 20-30분 정도의 태아에게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가벼운 걷기를 통해서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연자분도 좀 참고하셔서 생활 습관 관리를 해 주셔야겠고요.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 들어보다 보니까 당뇨는 결과적으로 생활 습관 그리고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맞나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중요하겠고요. 식사 이후에 걷기나 집안일 등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붙여가지고 마치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단순 당류나 가공식품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과식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유산소 운동 이외에도 땀을 흘릴 정도의 충분한 근력 운동도 네.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문제 내주시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문제 내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슐린은 중독되어 끊을 수 없다. 첫 번째부터 좀 헷갈리는데 네. 인슐린이 제가 알기로는 이 혈당을 조절하는 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약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끊을 수 없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끊어도 된다는 건가요? 인슐린은 네. 혈당을 낮추는 치료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슐린은 용량이 없기 때문에 보통 아주 높은 혈당을 보이는 경우에 인슐린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혈당을 낮추어서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랫동안 당뇨를 치료했던 환자에서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에 약이 듣지 않아서 인슐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약물에 의한 원인이거나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급격히 악화된 당뇨의 경우에는 수주 혹은 수개월간 인슐린을 사용하다가 호전되면 다시 경구약제로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호전되면 인슐린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는 유전과 관련이 있다. 이번 문제는 다행히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보통 질환들 거의 다 유전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가도 부모님 중에 당뇨 있냐 이런 거 꼭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관련 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맞았죠. 설명해 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유전적인 영향이 30%에서 70%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있는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이형 당뇨는 3배가 조금 넘는 정도로 위험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성인형 이형 당뇨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운동이나 식이습관 관리를 열심히 한다면 발생을 좀 줄이거나 발생을 늦출 수 있겠습니다. 유전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요인 역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혈당이 높으면 소변을 좀 자주 보고 갈증이 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번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마신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건 또 틀린 말이에요, 그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당뇨병은 혈당이 300이 넘는 경우가 되면 소변으로 혈당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사람의 탈수를 일으켜서 네.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면 O가 맞지 않느냐? 네, 제가 한 말이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조절되는 당뇨 환자의 대다수는 목마른 증상이 없습니다. 혈당이 정상보다 조금 높지만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탈수가 되지 않아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뇨병 전 단계에 속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3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다른 만성 질환들과는 달리 약물 치료만큼이나 환자의 식습관이나 활동 상태,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충분히 관리만 한다면 오랫동안 장애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당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습관에 습관을 붙이는 식으로 숨쉬듯 관리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